고려의 신분 및 계층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구조 대체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크게 볼 때는 두 개지만 실제 디테일하게 볼 때는 고려 시대의 신분은 네 개로 나뉩니다. 양반, 중간계층, 평민, 천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양반, 우리 저번에 봤을 때는 문벌입니다. 자, 몇몇 가문들이 여러 대에 걸쳐 고위갈치. 고대는 뭐냐면 3대입니다. 할아버지, 나, 손자. 이 3대, 5품 이상 고위간직을 차지하면 이 친구들이 뭐가 되냐면 문벌이 됩니다. 문벌. 이 사람들은 최고위관리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중간계층이라고 합니다. 남반, 궁궐 실무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서리, 중앙관청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미,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했고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라 말에는 뭐였어요? 호족들이었죠. 그 다음에 하급장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있어요. 평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 얘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이 부류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 부곡, 소민은 조선시대에는 사라졌죠. 이 누구냐면 일반 군현의 평민들보다 좀 낮은 대우를 받았다. 즉,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따지면 천인은 아니에요. 천인은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저기 뭡니까? 그 몽고와의 싸움에서 김인우 장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처인성 살리타입 한 방 확 가잖아요. 이때 이제 이야기했던 거 부곡 있죠. 처인 부곡 그랬어요. 처인 부곡. 그 다음에 김인우 역시 충주성 싸움에서도 역시 몽고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다인철소 그랬어요. 다인철소. 부곡이라든가 소. 소는 또 뭐예요? 공주 명학수도 있었네요. 망이 망소의 난. 이 사람들이 왜 난을 일으켰었느냐? 똑같은 평민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세금을 더 많이 냈냐면 소는 수공업의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향과 부곡은 농업의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었던 거죠. 더 많이 걷다 보니 양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때요? 좀 천한 대우를 받았다. 세금을 많이 내면 천한 거죠. 그 다음에 천인. 자, 공노위와 산업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재산으로 간주돼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산업위는 또 뭐가 있어요? 외고노비와 솔고노비로 또 나눠지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당새 있죠. 마당새야, 뭐하냐? 어딨냐? 내 마님 하면서 나타내는 마당새는 그건 솔고노비입니다. 집 안에 거주했으니까요. 그리고 요 마당새의 소원은 뭐냐면 옆집에 있는 꽃분이와 결혼해서 주인집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노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인집 밖에 나가서 초가집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그렇게 밖에 살면 그건 외거노비입니다. 쌤이 여기다 PPT로 더 정리를 한번 해놓을게요. 솔고노비와 외거노비로도 나누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직역결 구분이다. 양인은 직역 유무에 따라서 자 양인을 또 그 다음에 정호와 백종으로 나눠요. 우리 여기서 많이 들어본다는데 일단 먼저 정호부터 볼게요. 국가의 특정한 직역을 담당했다. 정호들은 그래서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던 양인들이다. 이게 뭔가 이제 이 정호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도 양계 그랬죠. 양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양계. 이 사람들은 국방 의무를 특별히 가지고 있었죠. 반전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 사람들은 뭘 받냐면 토지를 받았어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에 비해서 백정들은 특정한 직역이 없어요.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거의 대부분 병민들이 여기에 속했고요. 그 대신에 뭘 냈던 거예요? 세금을 냈던 거죠. 물론 국가로부터 땅을 받은 건 아니에요. 조세, 그 다음에 공납, 요역과 같은 세금을 내야만 했던 아주 평범한 일반 백성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죠. 백정. 자, 이 백정이 조선시대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살업자가 됐던 거죠. 자, 정호, 국가로부터 특정한 직역을 받았다. 백정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일반 평민들을 이야기한다. 특히 이제 백정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도살업자와 구분해서. 그 다음에 제한적이나마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었고 일단은 신라의 굴품제도보다는 개방적이었죠. 일단 뭐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이 있었죠. 과거 시험 양인들이 볼 수는 있었어요. 볼 수는. 물론 합격할 가능성은 적었지만 그리고 아무리 그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는 합격할 가능성이 또 적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힘이 있는 친구들은 무인 있죠. 무인. 이제 무신으로라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도 신라 사회보다는 조금 개방적인 사회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사회 시책과 농민 공동체 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안정 정책, 조세 수취 의 한도를 정했다. 대개 이제 10분의 2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번기는 요역,
이게 동원하지 못했어요. 요요격. 그러니까 뭐,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성곽을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궁궐 건물을 어때요? 이게 개보수할 때 농민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은 조세와 부역을 감면시키기도 했었다. 그래서 농민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된다. 왜? 농민 생활이 안정이 돼야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세금도 내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군대도 갔던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제도. 그래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의창있죠. 의로운 창고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쌀을 꽂았던 거죠. 의창 네 글자. 네 글자. 그렇죠. 춘대 추납입니다. 춘대 추납.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 항상 창고가 그래서 똑같아요. 상평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가 똑같다. 이걸 창고가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상평창. 그 다음에 동서 대비원이 있었고요. 동서 대비원 병원입니다. 병원. 그 다음에 제2보 의창이라든가 상평창이라든가 대비원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이런 돈이 뭐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2보라는 게 있었다. 제2보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의외로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었다. 그러니까 고려 사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업그레이드된 사회죠. 그래서 뭐 농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한번 아까 봤던 것처럼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였다든가 과거 제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반 양민이나 천민들도 무신으로 이제 해서 신분 상승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을 볼 때는 고려 사회가 조선보다 아니 신라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업데이트된 사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시대 대표적인 농민 공동체. 자, 불교 신앙의 베이스를 두었던 향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향약 그래요. 조선시대는 향약이라고 한다면 고려시대는 향도입니다. 매향입니다. 왜 향도냐면 매향입니다. 향나무를 불에 태워요. 그럼 향이 나겠죠? 이걸 땅이 묻습니다. 불에 태우고 제사를 지내고 이걸 땅이 묻는 단체. 그래서 향도입니다. 아무래도 향나무에서 향이 나오면 이건 어떤 효과를 거둘까요? 물론 제사 지내는 효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초에 마을 입구에서 향을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제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향을 태우다 보면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향 활동을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향을 피우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교적 행사 역할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불상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불상을 조각한다든가 아니면 탑을 새롭게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또 소원을 건립한다든가 할 때도 요런 향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려 사회는 불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 됐던 거고요. 맨 처음에는 신앙적 성격이 강했는데요. 불교 신앙적 성격이 강했는데 가면 갈수록 공동 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혼례와 그다음에 상장례 마을의 제사 등 공동체 유의를 위한 조직으로 서서히 발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 사천입니다. 흥사리에 있는 매향비라는 게 있네요. 매향비. 향나무를 심는 그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할 거 고려시대 농민 공동체 조직 향도였다. 그 다음에 불교 신앙 조직에서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했다라는 점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위상. 요 가족제도는 상당히 틀려요. 조선시대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역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정반대니까. 자, 가족제도 봅니다. 부부와 자녀,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부계 친족 및 모계 친족을 모두 중요시했다. 즉,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런데 고려시대는 남성뿐만 아니라 누구의 권한도, 여성들의 권한도 굉장히 강했던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다른 거죠. 재산은 어때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장자상속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아들이 재산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시대 때는 아니 고려시대 때는 큰아들 작은아들 심지어는 뭐예요? 큰아들 작은아들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까지도 재산을 똑같이 균등해서 나눠 먹었어요. 죄송해요. 나눠 먹었다고 해서 균등해서 상속했어요. 너무 전문 용어를 썼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의 유산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호주가 되는 게 가능했고요. 요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답으로 많이 내요. 뭐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도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이 기재를 합니다. 뭐 우리는 보면 남자 먼저 적고 여자 그렇잖아요.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어요. 음서. 그 다음에 여성이 재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재혼한 자녀 또한
사회생활을 재혼한 여인의 자녀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정도로 고려사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다는 이야기죠. 음.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